이어서 ETF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KB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또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ETF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도 그렇고 사실 장이 요즘에 네. 뭐 지지부진한 그러니까요. 면이 좀 있어서요. 예. 크게 어떤 테마가 좀 치고 나가거나 이런 면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투자자들이 어떤 ETF를 주로 썼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압도적으로 채권 쪽을 아직까지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채권 쪽에서도 어떤 그 투자를 배팅을 하기 위해서 뭐 장기채를 산다기보다는 지금 그 듀레이션이 짧은 단기채 쪽으로 계속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 순자산 증감이 가장 많았던 ETF를 살펴보시면은 코덱스의 CD 금리 액티브 ETF가 6,700억 정도로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네. 유사한 상품입니다. 타이거의 코퍼 금리를 따라가는 이 단기 금리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두 개 합쳐서 대략 한 9천억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만기 매칭형. 근데 만기 매칭형인데 코덱스 23-12는 올해 연말에 만기가 되는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 채권으로 들어올 건데 이 세 상품에 지금 조 단위로 지금 자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단기 채권 쪽에 이제 파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위험 자산 같은 경우에도 뭐 테마라든지 섹터 이런다기보다는 코덱스 200 ETF에 2,700억, 그다음에 타이거 탑10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가장 큰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 가장 안전하게. 그래서 특별히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약간 휴지기에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순자산이 감소한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네, 감소된 ETF를 보시면은 사실 좀 어떤 특정한 그 트렌드가 있지는 않은데요. 네. 금액 자체가 좀 크진 않습니다. 앞서 그러네요. 보시면은 조 단위로 들어오는데 네. 여기는 가장 많이 감소한 게 단기 통한채 ETF. 이것도 한 3개월 미만의 채권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소폭 감소를 했고요. 나머지는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그다음 코스닥 쪽에서 약간 그 글로벌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하는 지수가 있거든요. 네. 그 기업에 소폭 빠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테마나 섹터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보니까 자금은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예요. 네, 하지만 또 시장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수익률은 그다지 크지 않더라도 위험을 또 회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익률이 좋았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그 수익률이 좋았던 상위 쪽을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반도체 관련 ETF가 수익률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거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익률의 2배를 따른 레버리지 상품이고요. 9.41%의 수익률을 보였고 밑에 보시면 이제 다 대부분 반도체 관련된 상품이거든요. 그러네요. 국내 반도체 소부장에 투자하는 솔 상품이 8.35%,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는 기업들로 되어 있는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가 7.4% 정도 투자되어 있어서 주간 수익률 상위권은 대부분 반도체 관련된 해외와 국내 관련 상품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익률 하위 쪽을 살펴보시면은 뭐 2차 전지 쪽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네. 2차 전지 관련된 ETF가 수익률이 좀 악화된 부분이 있었고요. 가장 안 좋았던 거는 타이거 KRX 2차 전지 K 뉴딜 레버리지 상품이 8.85%고요. 나머지는 오늘하고 며칠 동안은 원유하고 그다음에 좀 네. 반등이 좀 있다 보니까 원유 관련된 선물 인버스 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스닥이 반등할 때 반대로 투자했던 나스닥 100 선물 인버스라든지 이런 주요 자산과 그다음에 국가에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들이 수익률이 좀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유 선물 인버스는 수익이 안 좋았는데 반대로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올랐겠어요. 국제유가 네. 많이 올라왔잖아요. 국제 유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네. 불안합니다. 예, 유가가 그 최근 1개월로 보시면 대략 5% 이상 좀 상승을 그렇죠. 했고요. 예. 근데 사실은 좀 의아한 게 사실은 경기 침체 우려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면은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또 반동할 거라고는 사실 좀 예상을 못했던 네.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경제도 별로 이게 좋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에너지 수요도 좀 이게 감소하는 시기였는데 이 유가가 상승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 사이드 쪽에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아시다시피 뭐 사우디라든지 러시아가 감산을 연장한 것도 네. 있고 감산폭이 되게 크거든요. 100만 배럴 이상이니까 사실은 공급 쪽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가다 보니까 유가가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배럴당 어제 기준 보니까 86불 넘어섰고 90불 근처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표를 보시면은 원유 관련 ETF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유가라는 게 사실은 미국 소비자 지수인 CPI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유가가 오르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같이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더더군다나 사실은 이게 채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많이 들고 있는 자산 쪽에선 대부분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도 이제 빠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오거든요. CPI를 기준으로 금리 인하를 좀 결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원유 관련 상품들은 좀 투자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해지 목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유가가 이렇게 이제 불안한 경우에는 유가가 튀면은 위험 자산들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고 지금 현재 그 고점 논란에서 이제 하락을 바라고 있던 채권 쪽도 사실은 좀 딜레이돼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지 목적으로 좀 원유 관련된 ETF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투자하는 상품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유를 생산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KB스타 미국 원유 생산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에 직접 투자하는 WTI 원유 선물 관련된 ETF가 있는데요. 수익률을 보시면 연초 이후로 사실 좀 성과가 두 자리 이상으로 나온 상품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유가의 일부 리스크 해지 목적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상품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원자력과 관련된 ETF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좀 비슷한 네.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유 가격이 이제 오르면서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그 에너지 수급 위기가 있는 건데요. 펀더멘탈리 보면은 유가도 유가인데 이쪽은 사실 탄소 넷제로로 가게 되면서 계속 키워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동안은 뭐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쪽을 했었는데 사실 뭐 국가별로 2030년까지 혹은 2025년까지 이거를 제로로 가야 되는데 탄소 배출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럼요. 에너지 수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을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원자력도 이제 좀 줄이는 추세였는데 최근 기사를 보시면은 뭐 지난달이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이 원전을 10개 건설하겠다 하고 예.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뭐 6개에서 8기를 뭐 기간은 차이가 좀 있지만 계속 원전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대안이 없어서 그런데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도 좀 주목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펀더멘탈 쪽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상품들을 살펴보시면은 국내 원자력 관련된 ETF가 크게 보면은 국내 원자력 관련된 ETF가 있고요.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데요. 국내는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가 있고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가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대략 한 15% 정도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에 투자하는 거는 KB스타 글로벌 원자력이 있는데 이 상품은 국내 기업에 대략 한 30% 정도 투자를 하고 근데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원자력 밸류체인 전체에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안에는 그 원재료를 나타내는 이제 우라늄을 생산하거나 채굴하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글로벌로 가게 되면은 밸류체인 전체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글로벌 원자력 쪽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입 종목을 보시면은 가장 큰 그 우라늄을 생산하는 기업인 카메코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에 대략 한 26% 정도로 들어가 있고요. 그 원전 관련된 기자재를 납품하는 그 생산하는 BWX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도 있어서 이런 상품들은 투자 니즈에 맞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KB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과 함께 ETF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